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벡터 미적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벡터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벡터 미적분학 그러면 아차 생각하면 수학처럼 들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편하게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연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에 있는 수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나 그 수학적인 개념에 의미를 붙여 놓은 거를 갖다가 한번 지금 후학도로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를 들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적인 능력이나 등등등 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 말아요. 또는 그것 때문에 제한적 조건을 머릿속에서 먼저 갖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증명도 해봐야 될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논리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 물리학자들이 붙여둔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쪽 벡터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우리는 대리라고 하는, 물론 여기가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기호는 이렇게 삼각형을 쓰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삼각형을 써요. 그리고 저걸 풀을 때는 델 또는 나블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여튼 이 연산자를 배워야 되는데, 이 연산자가 미분 연산자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연산자가 편미분 연산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편미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뒤로 들어가서 벡터 미분 연산자인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의 정의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게 스칼라장이나 벡터장,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벡터장과 가해질 때 여기에 보면은 스칼라 프로덕트로 가해질 수도 있고 벡터 프로덕트로 가해질 수도 있어요. 이때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레디언트나 다이버전스나 컬, 또는 여기 있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두 번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것처럼 데려다가 제곱을 쓰게 되는데 여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조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인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는 무슨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자연과학을 해나가는 시간인 거잖아요. 자연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을 바탕으로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연에 대한 통찰력인 거예요. 이런 기호들은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말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의미를 붙여서 기호 처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두 분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기장이나 자기장 등등등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두 분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앞에 또 다른 용어로는 거인, 워낙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 거인 가우스라고 하던 라고도 불리는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는 조지 스토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우리가 본 주제거리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먼저 이쪽부터 잠깐 볼까요? 여기 스토크스라고 하는 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스토크스 정리 들어봤어요? 스토크스, 이분 이름을 따서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거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기 자기 문제에서 주인공은 맥스웰인 거잖아요. 맥스웰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토크스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맥스웰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대학에서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1840년경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거기서 루카스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석좌 교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1890년경에는 왕립협회 회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석좌 교수, 루카스 자리 석좌 교수나 왕립협회 회장, 그럼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아이작 뉴턴이 떠오르죠? 그 아이작 뉴턴의 계보를 이룰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좀 아까 이분 얘기를 할 때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이제
그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선적분한 게 면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작은 소용돌이를 여러 개 만들어 봐요. 작은 소용돌이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이렇게 전체 회전하는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로 이런 개념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작은 선적분이 모여서 전체 면적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처음으로 정리를 증명하신 분이 여기 있는 스토크스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나비의 스토크스 정리라고 들어봤어요?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 업적이 여기 유체역학이나 과학이나 수리물리학 같은데 큰 공헌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유체역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게 요즘 뭐 CG 기술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여요. 근데 나비의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유체 문제를 다룰 때 점성이 있는 유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 점성이 있는 유체, 그러니까 점성이 있으니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거를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다루었던 분이 여기에 있는 스토크스예요. 스토크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물리적으로 관심이 있던,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던, 또는 그냥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찾아보면은 재미난 일화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거인 가우스라고 하는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이런만 얘기를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 상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일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부친이 가우스가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당신처럼 그냥 노동자가 되기를 바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똑똑했었어요. 거의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를 했었어요. 그래서 1화에 보면은 3살 때 이미 쓰기나 읽기나 이런 것들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는 가우스예요. 가우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하고 삼촌이 여기는 가우스가 엄청 똑똑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학문적인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또 하나 그걸 이해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가우스는 무시무시한 재능을 초창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발휘를 했어요. 그분이 여기 있는 가우스예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리학적 업적이나 뭐 과학이나 역학적 업적이나 천문학적인 업적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최소 제곱법이나 또는 정수론이나 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나 이런데 흔적을 안 남긴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던 분이 여기 있는 가우스예요. 그 중에서 초기에 유명했던 일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세레스라고 하는 행성 알아요? 소행성? 세레스라고 하는 행성이 그러니까 소곡성대에 있어요. 소곡성대는 어디냐면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거기에 행성이 잘게 붙어진 그런 소행성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소행성대라고 해요. 근데 그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외행성이 그 세레스라고 하는 외행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주세페 페아치라고 하는 분이 이 소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궤도를 잊어먹은 거예요.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사라졌을 때 다른 이제 수학자나 또는 천문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다 실패를 해요. 그랬는데 여기 있는 가우스가 예전에 있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 궤도를 정확히 예측을 해내서 그 세레스를 찾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20대 초반에 유명해진 분이 여기 있는 가우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봤고 자, 이제 우리 본론의 주제거리로 넘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우리는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 꼭 한번 조사들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모범 사례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럼 말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해를 하고 나머지 그레디언트나 다이버전스나 커리나 라플라시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리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편미부분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놓을게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지금부터 쓰고 있는 이런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간단한 걸 가지고 할 거예요. 정말로 단순한 걸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쫓아와 주길 바래요. 정말로 단순한 예를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편미분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가 있네? 그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잠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 가지 좌표계를 쓸 거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기는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에서 이렇게 찾아봐서 직각좌표계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그러니까 연산자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뒤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쪽에 있는 그레디언트나 다이버전스나 또는 컬이나 라플라시안을 우리가 어떤 자연계 현상에 적용을 시켜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꼴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증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한번 찾아들 보길 바래요. 제가 하나하나 쓰면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찾아보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증명을 해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가 됐구나 하는 거는 꼭 생각들을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꼭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쉬운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산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편미분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먼저 파샬이라고 하는 편미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편미분할 때 파샬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기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언지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샬이라고 하는 그 언지를 듣고 나서 편미분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여기를 한번 잠깐만 읽어봐요. 여기만 읽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다변수 함수의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상수로 취급하고 미분하는 방법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직각좌표계로 생각을 했을 때 다변수라고 하는 거는 x, y, z 세 개가 있죠? 이게 바로 다변수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x, y, z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y나 z는 상수 처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에서는 상수를 미분하면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단순해져요. 그렇죠. 만약에 y에 대해서 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x나 z는 상수 취급을 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게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둘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미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던 미분도 있죠. 상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호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D로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상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서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써서 여기를 라운드라고 돼 있고 파샬도 있는데, 바로 기호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기호는 제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를 라운드라고도 읽고, 또는 말 그대로 편미분에서 그거를 파샬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샬이라고도 이렇게 읽는 게 이게 편미분에 대한 기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러면 dt로 쓰잖아요. 또는 공간에 대한 미분 그러면 dx로 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파샬 t, 파샬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조금 아까 말했듯이 자기와 관계되는 것만 미분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f라고 하는 여기 이제 함수가, 지금 잠깐 수학으로 얘기할게요. 함수가 만약에 x, y, z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을 보게 되면 파샬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것만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아요. x, y, z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y에 대해서 편미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하고 z는 없애고 y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샬 f 오버 파샬 x라고 하는 거하고 파샬 f 오버 파샬 y, 또는 여기를 읽을 때 파샬 f, 파샬 x, 파샬 f, 파샬 f, 파샬 y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는 여기를 읽을 때 파샬 x분의 파샬 f 이런 꼴로도 읽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읽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겠죠? 예.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한 식이잖아요. 간단한 예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쭉 따라가면서 제가 지금 아까 여기까지 기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봐요. 지금부터 한번 느껴봐요. 느껴봤어요? 문제 쉽게 풀리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다변수 함수예요. 왜 그러냐면 x, y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 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x의 제곱 y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제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 부분 여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쭉 봤을 때 여기에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6이 될 테고 x는 여기가 n-1꼴로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될 테고 y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x의 1승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만 남겠네요. y의 3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상수 취급에서 x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상수 취급에서 0이 되고 2도 상수 취급에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번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y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y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3x의 제곱만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y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될 테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y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y의 n-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이 앞으로 나와서 3이 될 테고 그리고 y의 n-1승이기 때문에 2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3y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얘는 상수 취급돼서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미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죠. 여기 하나의 예가 있어요. 여기 예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들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직관적으로 알 거예요. 여기는 z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를 줬어요. 함수를 이렇게 주고 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y에 대해서 z라고 하는 거를 편미분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논리인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3x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오면 12 그리고 x의 제곱이 될 테고 y의 제곱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있네요. 그러니까 8x가 될 테고 나머지는 같은 논리에 의해서 0으로 써주면 돼요. 여기도 여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같은 형태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연습 삼아 해봐요.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여기는 y가 있으니까 되고 8x의 3승이 될 테고 y 꼴로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y가 없으니까 0이 되고 여기는 6y의 5승이 될 거예요. 여기는 상수니까 0이 되고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게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다 한 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비분했을 때 보면은 이거를 한 번 미분할 수도 있고 두 번 미분할 수도 있고 세 번 미분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고궤도 미분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차 및 호남 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고차 미분부터 생각을 하고 호남 미분에 대해서 그 뒤에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계 미분을 생각을 하면 나머지 이게 2개가 됐던 3개가 됐던 쉽게 말해서 100번 미분하라고 했던 모든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계 미분을 이렇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호는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f라고 하는 어떤 다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는 나중에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다변수로 되어져 있는 스칼라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다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래요. 바로 그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f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값을 x에 대해서 또 한 번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y에 대해서도 지금 f라고 하는 다변수를 두 번 미분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미분하고 다시 y에 대해서 또 한 번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 4개, 5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고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어느 경우에 편미분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호남 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남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f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보면은 x나 y라고 하는 이렇게 다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기호를 썼어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옆에를 보면 금방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 y에 대해서 먼저 f를 미분을 하고 편미분을 하고 그 뒤에 그 나머지 값을 x에 대해서 다시 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호남 미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라고 하는 다변수가 있을 때 두 번 미분을 할 거예요. 하지만 순서는 x에 대해서 먼저 y에 대해서 그 다음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f라고 하는 다변수 함수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요. 편미분을 해요. 그러면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y에 대해서 편비분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편비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쪽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